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633 원칙을 네.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네. 그 작년부터. 네. 그러면서 법에 공직선거법에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6개월, 3개월 내에 반드시 네. 반드시란 말이 법전에 들어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 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누가 법을 지키라고 판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게 그 대법원장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633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겠다는 것이었잖아요. 네, 왜냐면 사법부가 정말 뭐 고무줄처럼 재판하다 나는 도망갈 거야. 내가 왜 뒤집었어. 이러는 판사도 나오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무시하는 그런 네. 언행도 나오고요.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파기하고 환송을 했는데 이런 역풍을 받을 거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사실은 그 파기환송이 제일 나쁜 판결일 것이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도 같이 그렇게 같은 그래서 의견이었죠. 저는 네. 파기한다라고 하면 자판하고 네. 파기 자판할 그만한 그 뭐라 그럴까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상고 기각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뉴스트라다무스에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그 장원준 국장이 그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 그래서 저는 상고 기각 80%, 그 다음에 파기 자판이 15%, 파기 환송이 5% 정도 제일 확률이 낮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주 그냥 제대로 틀려버렸잖아요. 파기 환송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파기 환송 돼가지고 대법원장한테 이런 식으로 뭐 청문회를 갖다 한다고 하고 심지어 대법원장을 그 정조준해가지고 그 특검법이 그 통과가 되면요. 대법원장은 무조건적으로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특검이 이러이러한 혐의가 확인됐다라고 하면 대법원장이 그 피고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퇴임하신 다음에 이런저런 그러한 그 수모를 당하셨는데 네. 그런데 조희대 그 대법원장은 현직에 계실 때 이런 걸 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의 그 피고인이 되면 민주당에서 또 뭐 하겠습니까? 탄핵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탄핵 소추 또 될 거고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에 따라 그 헌법재판관들 구성에 따랐을 때는 진짜 우리나라 역사상 대법원장이 탄핵된 경우는 한 번도 근데 없었거든요. 해외에도 없을 것 같은데요. 없을 건데 예. 그런 일까지 벌어지나?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그 2023년 12월에 그때 취임하셨는데 네. 대법원장 임기가 그 6년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2029년 말까지 대법원장을 하셔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세가 좀 높으시거든요. 네. 57년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법원장은 뭐 대법관도 마찬가지지만 임기도 있지만 정년도 있어요. 정년이 70세니까 그러니까 임기로 따지면 2029년 12월 말까지지만 정년이 있기 때문에 정년이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57년 6월 6일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7년 6월 5일까지는 대법원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전에 그냥 물러나라. 그 새로운 대통령이 대법원장도 임명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여러 가지 그 보관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바뀐다고 물러나는 거는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겠네요. 우리 역사상 그런 일 없었고요. 예. 그 다음에 아.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넘어갔을 때에도 그 말도 많았던 김명수 대법원장 심지어 자기 밑에 있는 후배 그 임성근 부장판사 관련해가지고 거짓말까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임기 끝까지 꽉꽉 채우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냥 그 민주당의 가장 큰 목적은 조희대 대법원장 중도 사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판결문을 읽을 때 이렇게 종이가 파락 걸릴 정도로 네. 떨렸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634 법 원칙을 지킬 거야라는 소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공격을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공격이 작동한다,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근저에는 국민의힘은 우리가 공격해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방어해주지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 편은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사실이죠. 국민의힘이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대법원장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허약한 여당인데, 그런데 개인적으로는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좀 사적으로 감정이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야말로 깨끗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될 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였어요. 네. 그런데 그때도 그 대법관도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자 봤더니, 야, 이렇게 흠이 없게 사람이 살 수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거의 만장일치로 인사청문회 그게 통과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투표했을 때에도 90% 훨씬 넘는 동의로 그게 됐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분이 이균용 법원장 대법원장에서 낙마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는데, 네. 그때도 또 인사청문회 했단 말이에요. 뭐 인사청문회 한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질 게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조희대 대법관이 대법관 마치신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뭐 어디 뭐 변호사 사무실 열든지 뭐 김현장이든 어디든 들어가가지고 돈을 뭐 수임을 많이 한다든지 월급이라도 많이 받았으면 그거라도 흠이 됐었을 텐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마친 다음에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 교수만 하고 있었어요. 돈도 안 벌었어요.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는 야당이었죠. 근데 왜 흠잡을 데 없는 분한테 개인적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야당 간사가 진성준 의원이었는데, 네. 와, 진짜 대단하다. 그냥 이대로만 저 조희대 원장님 대법원을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틀릴 수도 있죠. 뇌피셜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아니, 그 강규태 부장판사가 알아서 1심을 26개월이나 끌어줬는데, 더 끌어주면 더 좋겠는데, 그런데 왜 대법원장이 자꾸 633 그러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서울 고등법원에서 4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무죄가 나와서 다행이었는데, 만약에 그때 유죄가 나왔으면 어떻게 했겠는가. 그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땡기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는데, 이 대법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가지고 이게 뭐 며칠 만에 이 판결 선고를 갖다가 해. 그 판결 선고 결과도 파기환송이야. 이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